언제부턴가 현관에 서면 신발이 먼저 보입니다. 어떤 신발을 신을까? 잠깐 고민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예전엔 그냥 발에 맞는 걸 아무거나 신고 나갔는데, 이제는 신발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발 하나가 오늘 하루를, 오늘의 걸음을, 그리고 오늘 만날 사람들과의 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신발이 그저 발을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멋을 내기 위한 것이었고, 때론 유행을 따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신발은 내가 얼마나 멀리 걸을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얼마나 자주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신발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왜 많은 노년의 삶이 신발 한 켤레에서 갈라지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신발이 바뀌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건 발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신발을 고를 때 발만 생각합니다. 발에 잘 맞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에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에서 시작해서 무릎으로, 허리로, 어깨로, 그리고 목까지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몸의 모든 무게는 발바닥에 실립니다. 그 무게를 지탱하는 건 신발입니다. 신발이 제대로 된 쿠션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이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면 허리가 대신 힘을 씁니다. 허리가 무리하면 어깨와 목이 긴장합니다. 결국 신발 하나 때문에 온몸이 피로해지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앞으로 구부리게 됩니다. 아픈 발을 보호하려고 무의식적으로 몸의 중심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등이 굽고 고개가 숙여지고 걸음걸이가 어색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자세가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한번 틀어진 자세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 몸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약해집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신발이 이 변화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늦출 수도 있습니다. 굽이 높은 신발, 밑창이 딱딱한 신발, 뒤꿈치가 불안정한 신발을 신으면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도 발이 휘청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걷는 걸 무서워하게 됩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줄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바닥이 넓고 안정적인 신발을 신으면 균형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발이 땅에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중심을 잡기가 편합니다. 조금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런 신발을 신으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늘어납니다. 무서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기고 더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호를 놓칩니다. 신발이 불편해서 걷기 힘들다는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조금 불편해도 참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불편함을 참는 게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편함을 참으면 몸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특히 발과 다리, 허리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 타인이 나를 처음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얼굴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외모를 이야기할 때 얼굴만 생각합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는지, 머리가 희끗해졌는지, 옷차림이 단정한지, 이런 것들을 신경 씁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의식적으로 가장 먼저 판단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걸음걸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얼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대략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됩니다. 걸음이 당당하고 안정적이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걸음이 느리고 불안정하면 힘없고 지쳐 보입니다. 이건 우리가 의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걸음걸이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자신감, 활력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걸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걸음이 어색해집니다. 발을 질질 끌게 되고 보폭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집니다. 신발이 무거우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힘들어서 발을 끌듯이 걷게 됩니다. 신발이 미끄러우면 조심스럽게 걷게 됩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걸 넘어서 무기력해 보이게 만듭니다. 반대로 발에 잘 맞는 가벼운 신발을 신으면 걸음이 달라집니다. 보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걸음에 탄력이 생깁니다. 이런 걸음걸이는 사람을 젊어 보이게 만듭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활력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결국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느냐와 연결됩니다. 걸음이 불안정해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더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봅니다.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걸음이 당당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걷자고 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초대합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우리의 사회적 관계가 달라집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을 60대 이후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바로 그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매일 어떻게 걷느냐가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이를 결정하는 건 바로 신발입니다. 세 번째, 외출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보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걸. 친구들과의 약속도, 동네 산책도, 시장 나들이도 예전보다 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귀찮아져서 그런가 봐. 별로 나갈 데도 없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게 불편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의 시작은 대부분 발에서 시작됩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밖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의식적으로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은 피곤해서 이런 핑계를 대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걸으면 발이 아플 텐데, 신발 신는 게 귀찮은데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건 아주 미묘한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외출을 안 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외출 횟수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나가던 산책을 건너뜁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일 나가지 뭐. 그런데 내일이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그렇게 산책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고 한 달에 몇 번으로 줄고 어느새 거의 안 나가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서너 번씩 만나던 친구들을 점점 덜 만나게 됩니다. 약속을 잡을 때마다 거기까지 가려면 많이 걸어야 하는데, 오래 서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미루게 되고 결국 만남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외출이 줄어들면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사회적 관계가 약해집니다. 사람을 덜 만나니까 대화가 줄어들고 새로운 소식을 덜 듣게 되고 점점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체 건강도 나빠집니다. 걷는 횟수가 줄어들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온몸에 영양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피곤해지고 더 움직이기 싫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신발 하나 때문에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발에 잘 맞는 편한 신발만 신어도 외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산책 한번 나가는 게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냥 신발 신고 나가면 되는 일이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대되는 일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발이 불편해서 거의 집에만 계시던 분이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새로 장만한 후 산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한 바퀴만 돌았는데 발이 편하니까 점점 더 멀리 걷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만났고 다시 연락하고 지내게 됐습니다. 신발 하나가 이분의 삶을 바꾼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신발은 우리의 활동 반경을 결정하고, 활동 반경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고, 사회적 관계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이 건강에 좋은 신발일까요?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이 좋은 신발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신발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 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신발, 그게 좋은 신발입니다. 여기서 내 발에 맞는다는 건 단순히 사이즈가 맞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발의 모양, 발볼의 넓이, 발등의 높이, 발 뒤꿈치의 형태, 이 모든 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르고 특히 나이가 들면 발 모양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맞던 신발이 지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지금의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좋은 신발의 첫 번째 조건은 쿠션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는 우리 몸무게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게 바로 쿠션입니다. 쿠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로 전달됩니다. 특히 딱딱한 아스팔트나 시멘트 바닥을 걸을 때는 쿠션이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쿠션이 너무 푹신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발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쿠션, 발을 편하게 받쳐주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쿠션이 좋습니다. 신발을 신어보고 걸어봤을 때 발이 편안하면서도 땅을 딛는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뒤꿈치 안정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목의 힘이 약해집니다. 발목이 약해지면 조금만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도 발목이 꺾일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뒤꿈치 부분이 너무 무르거나 헐렁한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신발을 고를 때 뒤꿈치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너무 쉽게 눌러지면 안정성이 부족한 겁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도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때
뒤꿈치가 헛도는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뒤꿈치가 신발 안에서 움직이면 걸을 때마다 발이 불안정해집니다. 세 번째 조건은 미끄럼 방지입니다. 넘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한 번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 중요합니다. 신발 밑창을 보면 여러 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이 무늬가 마모되지 않았는지, 바닥이 매끄럽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신던 신발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 신발을 다르게 신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좋은 신발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발볼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볼이 넓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의 아치가 낮아지면서 발이 옆으로 퍼지는 거죠. 그런데 젊었을 때 신던 신발을 계속 신으면 발볼이 조입니다. 발가락이 눌리고 새끼발가락이 아프고 발등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런 신발을 계속 신으면 발 모양이 변형되고 무지외 반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발을 고를 때는 발볼이 넉넉한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은 편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걷기도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게입니다. 신발이 무거우면 걷기가 힘듭니다.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힘이 들고 금방 피곤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무거운 신발은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신발, 그게 좋은 신발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벼운 것만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무게가 있어야 걸을 때 안정감이 생깁니다. 신발이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 날릴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무게, 발을 들어 올릴 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땅을 디딜 때 안정감을 주는 무게가 좋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춘 신발이 좋은 신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결국 내 발에 맞는가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내 발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비싸지 않은 신발이라도 내 발에 딱 맞으면 그게 최고의 신발입니다. 그럼 어떤 신발이 내게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발을 고르러 갈 때는 오후에 가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걸어 다니면 발이 붓습니다. 특히 저녁 무렵이면 발이 아침보다 조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신발을 신어보면 실제로 신었을 때의 느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신발을 고르면 그 신발이 오후에는 조금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신발을 신어볼 때는 반드시 걸어봐야 합니다. 그냥 앉아서 신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보고, 걸어보고, 가능하면 계단도 오르내려 봐야 합니다. 신발 가게가 작아서 많이 걸어볼 수 없다면 적어도 매장 안을 한 바퀴는 걸어봐야 합니다. 걸어봐야 쿠션이 어떤지, 뒤꿈치가 안정적인지, 발이 헛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양쪽 발을 다 신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발과 오른발의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큰 쪽 발을 기준으로 신발을 골라야 합니다. 한쪽 발만 신어보고 사면 나중에 다른 쪽 발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발을 신은 채로 발가락을 움직여 봐야 합니다.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여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가락이 앞쪽에 닿거나 위쪽에 닿으면 신발이 작은 겁니다. 발가락과 신발 앞부분 사이에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뒤꿈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서 있을 때 뒤꿈치와 신발 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손가락이 쉽게 들어가면 신발이 큰 겁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신발이 작은 겁니다.
손가락 하나가 조금 힘들게 들어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째, 발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끈을 묶거나 벨크로를 붙였을 때 발등이 너무 조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등이 조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발이 저립니다. 신발끈은 너무 세게 묶지 말고 발등이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로만 묶어야 합니다. 일곱째, 신발의 굽을 확인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굽이 너무 높은 신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굽이 전혀 없는 신발도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굽, 2에서 3cm 정도의 굽이 있는 신발이 걷기에 편합니다. 이 정도 높이면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면서도 균형을 잡기 쉽습니다. 여덟째, 신발의 밑창을 확인해야 합니다. 밑창이 너무 얇으면 바닥의 울퉁불퉁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밑창이 적당히 두꺼워야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두께, 대략 1.52cm 정도가 좋습니다. 아홉째, 신발의 재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죽 신발은 튼튼하고 발이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비쌀 수 있습니다. 운동화 재질은 가볍고 쿠션이 좋지만 오래 신으면 쿠션이 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재질이든 발이 숨을 쉴 수 있는 재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풍이 안 되는 신발은 발에 땀이 차고 냄새도 나고 발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을 신어봤을 때의 첫인상을 믿으세요. 신발을 신는 순간, 아, 이거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불편한 신발은 나중에도 불편합니다. 신다 보면 발에 맞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발의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발이 발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발이 신발에 맞춰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신발을 고르면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 사면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신을 신발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신중하게 고르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하지만 좋은 신발을 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걷는 방법이 잘못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몸에 부담이 덜 갈까요?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땅을 보면서 걸으면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등이 굽습니다. 정면을 보면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뒤로 가고 등이 곧게 펴집니다. 이런 자세로 걸으면 무게 중심이 바로 서고 몸 전체가 균형을 이룹니다. 둘째,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보폭이 크고 빠르게 걷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보폭이 너무 크면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편안한 보폭,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보폭으로 걷는 게 좋습니다. 억지로 보폭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이 편한 만큼만 걸으면 됩니다. 셋째,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거쳐 발가락으로 밀어내듯이 걸어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입니다. 발을 질질 끌거나 발바닥 전체를 한꺼번에 찍듯이 딛지 않아야 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굴러가듯이 걸으면 충격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넷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어야 합니다. 팔을 흔들면 상체와 하체가 균형을 이루고 걷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팔을 주머니에 넣고 걷거나 가방을 한쪽으로만 들고 걸으면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양손을 자유롭게 하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속도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야 합니다. 빨리 걸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60대 이후에는 속도보다 지속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걷더라도 30분, 40분, 꾸준히 걷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빨리 걷다가 금방 지치면 소용없습니다. 여섯째,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평평한 길에서는 자동적으로 걸을 수 있지만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신경 써서 걸어야 합니다. 돌불이나 움푹 패인 곳을 미리 보고 발을 조심스럽게 디뎌야 합니다. 급하게 걷지 말고 천천히 안전하게 걷는 게 중요합니다. 일곱째,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잡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지만 난간을 잡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가 올라갈 때보다 무릎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확실하게 밟으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여덟째, 걸을 때 호흡도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서 걷지 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기본입니다. 호흡이 가빠지면 속도를 줄이거나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걸으면 됩니다. 무리해서 계속 걷는 것보다 쉬었다가 다시 걷는 게 몸에 훨씬 좋습니다. 아홉째, 걷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발목과 무릎, 허리를 가볍게 풀어주면 걷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발목을 돌려주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허리를 좌우로 가볍게 틀어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걷고 난 후에도 발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래 걸었다면 집에 와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좋습니다. 발을 주무르거나 발가락을 하나하나 돌려주면 피로가 풀립니다. 발이 붓는다면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 위에 올려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걸으면 몸에 무리가 덜 갑니다. 좋은 신발과 올바른 걸음걸이가 만나면 걷기는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걸을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더 많이 걷고 싶어집니다. 신발이 바꾸는 일상의 작은 것들이 있죠. 좋은 신발을 신으면 일상의 작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천천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장 앞에 설 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떤 신발을 신을까? 저 신발은 발이 아플 텐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신발을 신습니다. 동네 슈퍼에 갈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가까운데 뭐 하면서 슬리퍼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신발이 편하니까 굳이 슬리퍼를 신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발을 신으니까 걸음걸이도 달라집니다. 슬리퍼를 끌고 걸을 때는 어딘가 힘없어 보였는데 신발을 신으니까 당당해 보입니다. 산책을 나갈 때도 달라집니다. 이제는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갈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신발이 편하니까 산책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거기까지 가려면 많이 걸어야 하는데 하면서 약속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랜만에 만나면 좋겠다 하면서 약속을 먼저 제안합니다. 신발 때문에 약속을 주저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서 있어도 발이 아프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벤치가 있으면 꼭 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발이 편하니까 오래 서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장을 볼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면 발이 먼저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사지 못하고 자주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무거운 걸 들어도 발은 괜찮습니다.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적당한 무게는 견딜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볼 때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빨리 걷고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따라다니는 게 힘들었습니다. 발이 아파서 할머니는 여기 앉아 있을게, 할아버지는 벤치에서 기다릴게 하면서 아이들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공원을 걷고 함께 놀이터에 가고 이런 시간들이 가능해집니다. 여행을 갈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가도 호텔이나 숙소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발이 아파서 오래 다니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관광지를 더 많이 보고 풍경을 더 많이 즐기고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많이 걸으세요라고 하면 속으로 걷고 싶어도 발이 아픈데 어떡하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많이 걸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검진에서 많이 걷는다니 좋네요. 건강 수치가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뿌듯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발 하나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는 생각하고,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이 말은 60대 이후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신발입니다. 신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쩌면 너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바로 존엄입니다. 존엄이라는 말이 거창하고 철학적이게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불편한 신발을 참고 신는 건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견디는 건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겁니다. 내 몸이 이 신발은 나한테 맞지 않아, 불편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내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신는 건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나는 편안하게 걸을 권리가 있어. 나는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신발을 선택하는 건 내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존엄은 더욱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신발을 고르는 행위는 바로 이런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비싼 신발을 사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브랜드를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발에 맞는,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신발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게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존중은 걸음걸이에 나타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당당하고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힘없고 불안정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걸음걸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이는 다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당하게 걸으면 마음도 당당해집니다. 힘없이 걸으면 마음도 힘없어집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지 수단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60대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편안하게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바로 좋은 신발을 신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발 하나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발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에서부터,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에서부터 자기 존중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신발을 바꾸고 나서 삶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넘게 발이 불편했는데 정형외과에서 추천받은 신발을 신고 나서 발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진통제를 먹으면서 걸었는데 이제는 진통제가 필요 없습니다. 신발 하나가 10년간의 고통을 끝낸 겁니다. 어떤 분은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일단 신발부터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고 걸을 때 자세를 바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했습니다. 무릎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었으니까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신발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발이 편하면 무릎이 편하고, 무릎이 편하면 허리가 편하고, 허리가 편하면 온몸이 편합니다. 반대로 발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통증이 줄어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많이 말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어떤 분은 신발을 바꾼 후 친구들이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발이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표정이 밝아진 겁니다. 걸을 때 아프지 않으니까 찡그리지 않게 되고, 밖에 나가는 게 즐거우니까 미소가 늘어난 겁니다. 어떤 분은 신발을 바꾼 후 10년 만에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발이 불편해지면서 등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등산화를 신고 나니까 다시 산에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산만 올랐는데 점점 높은 산에도 도전하게 됐습니다. 70대의 나이에 등산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작은 변화, 신발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오늘 신발장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신발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세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편한지, 불편한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불편한 신발이 있다면 그 신발은 과감하게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아깝다고 불편한 신발을 계속 신는 것보다 처음부터 신지 않는 게 낫습니다. 둘째, 편한 신발이 없다면 새로 하나 장만하세요. 비싼 신발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 편한 신발이면 됩니다. 신발 가게에 가서 여러 켤레를 신어보세요.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고르세요. 신발은 자주 사는 물건이 아니니까 한 번 살 때 제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셋째, 신발을 샀다면 집에서 한번 신어보세요. 집 안을 걸어다니면서 정말 편한지 확인하세요.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교환하거나 환불하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편한 신발을 신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넷째, 좋은 신발을 신었다면 산책을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짧게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발이 어떤지, 무릎은 괜찮은지, 허리는 편한지
확인하면서 걷세요. 편하다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20분, 30분,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다섯째, 걸을 때 자세를 의식하세요. 고개를 들고 정면을 보고 어깨를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으면 몸이 훨씬 편합니다. 여섯째, 걷고 난 후에 발을 관리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거나 발을 주무르거나 발가락을 스트레칭하세요. 이런 작은 관리가 발 건강을 지킵니다. 일곱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형제자매에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주세요. 혹시 발이 불편해하는 분이 있다면 좋은 신발을 권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정기적으로 신발을 점검하세요. 신발도 소모품입니다. 오래 신으면 쿠션이 꺼지고 밑창이 닳고 모양이 변형됩니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신발 상태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새 신발로 교체하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발이 편해지고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까지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발이 왜 중요한지, 어떤 신발을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신발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60대 이후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삶의 시작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뛸 수는 없지만 천천히 걸으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멀리 갈 수는 없지만 가까운 곳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나 큰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입니다. 신발은 그 실천의 시작점입니다.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에서부터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는 것에서부터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삶이 시작됩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인생은 여행이지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도 여전히 여행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신발이 필요합니다. 좋은 신발을 신고 천천히, 꾸준히 걸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편안하게 걷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내 발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면서 살고 있는가입니다. 신발 하나가 삶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화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 발이 편해지면 내 몸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삶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곳을 가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신발들이 내 발을 편하게 해주고 있는지, 내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불편한 신발이 있다면 오늘이 그 신발과 작별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한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만 걸어도 됩니다.
발이 편한지, 걸음이 가벼운지, 몸이 편안한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내일은 조금 더 멀리 걸어보세요. 동네 공원까지, 가까운 슈퍼까지, 친구 집까지. 천천히,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가세요. 신발이 편하니까 걷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걷는 게 즐거워지니까 더 많이 걷고 싶어질 겁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에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산책하러 다니는데 같이 걸을래?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함께 걷는 건 더 좋습니다.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웃고 추억을 만드세요. 신발 하나가 이런 시간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음 달에는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예전에는 거기까지 가려면 많이 걸어야 하는데 하면서 포기했던 곳들. 이제는 갈 수 있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걷다가 쉬면서 가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도 좋지만 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 삶이 달라졌어.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이 바뀌면 걸음이 바뀌고, 걸음이 바뀌면 활동이 바뀌고, 활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발밑에서부터입니다. 내 발을 편하게 해주는 신발을 신는 것, 작지만 중요한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내 발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발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쉬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내 발을 소중하게 대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신발 하나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을 존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신발 이야기, 걸음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내일은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편안하게 걸으시길 바랍니다.